자, 두 번째는 경기 방어주를 역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부담감, 시장의 변동성도 지금 너무 큰 상황이어서 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손실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생기신 것 같고요. 자, 이런 불확실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가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가 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될 줄 알고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네. 오늘 뭐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요. 별로 네.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 부진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발발하면 할수록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뭐 관심도가 뭐 안전자산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상관없이 내수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대래 재평가를 받을 가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종목에서도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다가 되레 또 꺾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전쟁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반비례적인 관계성을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실적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본질적인 걸로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전략으로 좀 가져와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을 저희가 가만히 뭐 전쟁이 알아서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죠. 여기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포트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방어주, 그 안에서도 뭐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탄탄하거나 그런 종목들을 뭐 포트에 잘 넣어두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또 하나의 선택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 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급식 네, 그쵸, 많이 그쵸. 하시면 이 현대 그린푸드가 주로 이제 많이 대기업들에 대한 단체 급식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골프장까지도 뭐 진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단체 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 HMR 그러니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 대체 음식 관련된 부분, 간편식이죠. 네네. 간편식 관련된 부분의 시장이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고부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단체 급식에 대한 평가로만 가치를 받았지만 HMR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좀 대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주가는 거의 좀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현대 그린푸드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올라갈 듯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삼양식품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증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증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전에는 없어서 못 팔았지만 이제는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게 어느 정도 양호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카레 쪽 이 불맛 카레 관련된 부분의 시장 신규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레 관련된 부분은 일본 쪽에서만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없고 일본 이제 로컬화를 진행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좀 만들어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사는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동남아 이런 쪽에 엄청난 그런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바탕으로 다른 쪽에서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각기 그 나라에 맞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정적인 불닭볶음면을 바탕으로 다른 해외 쪽에 대한 팔로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삼양식품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그린푸드와
삼양식품, 일단은 뭐 식품주를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의 섹터로 꼽히죠. 이 두 개 식품주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섹터 보세요? 어떤 업종? 이 종목도 역시나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잘 알려지진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예. 이게 이제 최근 증시가 좋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신용 마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당연히 이제 개인들에 대한 신용 정보를 이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분석을 잘 해주면서 수익 쉐어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성장도 역시나 안정적인 기업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뭐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수익원으로 이제 기업과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신용 정보를 잘 분석을 해주는 역할을 동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피델리티가 5% 정도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도 이제 동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을 좀 가져와서 수익 네. 쉐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좀 짜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는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 최근 5개년 동안 실적이 제일 좋은 올해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내수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16,83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800원까지는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시고 1차 목표가는 앞선 고점 돌파, 한 19,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